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어제 이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 마감했고, 또 특히 코스피 지수는 6,000포인트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장중 한때 6,100포인트 이상 올라가 버렸습니다. 시장 수급이 매우 좋습니다. 또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이렇게 코스피에서 보면은 팔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지금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물량이 워낙 전기 업종 이쪽에서 많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다 떠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물량을 개인에게도 좀 떠넘기고 또 금융 투자 쪽으로도 좀 떠넘기고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차익 실현해서 한국 시장을 또 떠나느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머지 업종 오늘도 이렇게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망갈 애들이라면은 이렇게 매매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미 많은 업종을 올랐기 때문에 늘 같은 전략입니다. 보유하던가 아니면은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또 시장이 늘 이렇게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그런 것들에 현금을 좀 챙기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는 이런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나는 장기적으로 아직 주식을 좀 사모을 수 있는 이력이 된다 그러면은 고점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런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량을 좀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죠. 일단 시장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도 2026년은 나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 지수가 6천을 지금 오늘 돌파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나라도 미국도 선거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계속 풀릴 거다. 유동성이 계속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2월달 이제 다가고 3일, 3, 4, 5, 6월 초기 때문에 보통 여기 끝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주식시장으로 돈을 갖다가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총력전을 펼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재정을 갖다가 상반기에 좀 많이 투입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은 내수 경기 좀 부양하려고 하고 있고, 그 돈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계속 공급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유동성이 다 어디로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다 들어오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상반기는 우리 시장이 참 좋을 거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해먹고, 그 미국 시장의 그 선거는 11월 달이거든요. 여러분들 사람 관계 한번 맺다 보면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저 자석은 백날 잘해줘도 잘한 거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못해준 것만 기억하더라.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람들한테 참 호의를 베풀었는데 계속 호의를 베푸니까 그게 어느 순간 권리인 줄 아는 경우도 있고, 또 100번 잘해주다가 한번 잘못하면은 그 습습한 거 한번 잘못해준 걸 가지고 꽁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 심리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선거가 이렇게 다가오는 11월 달에 다가와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요 분위기 치고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살려낼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딱 챙기고 있다가 11월 달, 그러니까 올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돈을 갖다가 시장에 공급을 해서 주식시장을 들어 올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와 비슷하게 맞물려 가지고 5월 15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의장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남아 있을런지 끝나고 나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5월 달에 되면은 연준 의장이 바뀐다고요. 바뀌고, 그럼 지금 연준에서 의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 돈을 갖다가 그대로 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연준에서 돈을 안 풀어주면은 돈은 어디서 공급이 됩니까? 돈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은행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 최악의 경우 연준에서 돈을 공급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직접 뿌리는 게 좋겠죠. 그럼 지금 미국의 재무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 돈이 있었는데 2026년 2월 초에도 재무부에서는 현금을 계속 땡기고 있다. 그래서 한 1조 달러 이상 현금을 딱 땡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현금은 딱 비축을 해놨다가 일단 5월달이 딱 지나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쭉 이렇게 손을 꼽시다.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2월달, 우리나라 6월달, 11월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이미 돌입됐지만은 뭐 소상공인 뭐 재난 무슨 지원하면서 지금 크레딧 하면서 돈 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은 지원하면 돈 줘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있으면 돈 주고 뭐 이래 돈 주고 하는 거 제법 많습니다. 그 또 상반기에 지금 재정 어차피 뭐 어떻게든 뭐 투입하려고 지금 노력을 지금 할 거고요. 우리나라는 돈이 충분하니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풍부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미국은 이렇게 돈을 싹 끌어모으고 있을 건데 요 무렵에 6월 우리 선거한 무렵에 연준 이사도 바뀌고 하겠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반기 선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연준에서 이제 이사 바뀌고 회의하면서 금리를 이용해서 돈을 풀려고 시도할 건데 여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연준 안 되니까 재무부에서 나서서 플랜 B로 지금 가동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돈을 또 풀게 되면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 내가 투자하고 있다 손 치면은 우리나라가 한 6월달쯤 있죠. 선거가 5월 말이나 6월달쯤을 하나의 뭐 터닝 포인트로 보고 우리 한국 시장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돈을 챙겨가지고 뭐 미국 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즘 안 좋죠. 그리고 비트코인 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 5월 말쯤 뭐 그때쯤 저점이다 보고서 비중을 다시 좀 늘려서 한번 투자를 진행해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 전기전자에서 지금 차익 실현 좀 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 이동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들 감지하고 있잖아요. 들고 있다가 점진적으로 차익 실현을 우리가 좀 하면서 일단은 우리 시장이 한 6월쯤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정점 짓고 조정이 좀 오지 않겠나. 대충 그래. 올 여름은 좀 조정의 시기다. 대충 이렇게 좀 생각해 봐도 되지 않겠나.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저기 민주당이 뭐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도 좀 한참 남았고 올해는 선거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지방도 장악했고 이제 저 국회도 장악했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면 좀 뭐 세금이고 뭐 막 때려 불 수 있겠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는 뭐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국민들이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쪽으로 해가지고 서로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절대적으로 완벽한 표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세금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방어막이 되지 않겠나. 왜냐면 서로 견제가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를 가져가 버렸다 이러면 그때부터 세금을 마음대로 올릴 거고 만약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다 그러면 지난번 정부에서 보니까 전부 다 탄핵 해가지고 정부 완전 뭐 진행을 갖다가 마비시키는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또 정부를 가져가게 되면은 지방선거이지만은 정부에서 하는 모든 어떤 정책을 갖다가 다 브레이크를 걸어볼 수가 있겠죠. 나라가 또 허무하게 돌아가니까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50% 비슷하게 해서 서로 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이게 또 선군능이 되려나? 이건 뭐 제가 선군능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돈으로 대충 이렇게 보고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 종목을 가두면 뭐 어떻게 좀 진행해 투자를 좀 해야 되나? 뭐 다 고점인데 지금 어떻게 다 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코스피 일단은 뭐 코스닥 먼저 봅시다. 코스닥이라 보면은 코스닥은 지금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퇴출시킨다 그러니까 종목이 많이 빠질 거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지수를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수 투자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뭐 코스피 쪽으로 해서는 이미 지금 이 하락보다는 상승이 많거든. 그러니까 분할 매도해서 이런 것들 현금 챙기는 거라고요. 현금 챙겨야 되고, 지금 제가 좀 모아뒀습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요중에 좀 지난 거 있잖아요. 지난 거. 지난 것들은 이제 현금 좀 챙겨야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요거는 짧게 한번 접근해 볼 만하고,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은 보유 내지는 뭐 이래 분할 매도가 막 99.9%가 그거다. 근데 내가 굳이 좀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요거 좀 바라는 의미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은 뭐 아예 가만히 있던 거 그렇게 하는 건데, 굳이 내가 해야 되겠다. 나는 현금도 있다. 나 공무원이라서, 아니면 이제 직장 사회 초년생이라서 안 잘린다. 10년은 내가 끄떡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싸니까 짧게 한번 내가 들어가 봐도 되지 않겠나. 이거 짧은 매매입니다. 이거 짧은 매매. 이런 건 비금속 이쪽으로는 이제 브레이크 걸렸으니까 한번 공부해 봐야 된다. 이런 의미고, 이제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점들이 있거든. 요거 이제 깨끗한 나라, 요것도 이제 요거 동침을 많이 쏘는 종목이지만은 재질 쪽이 많이 안 갔거든요. 이것도 관심을 좀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백선도 브레이크 걸렸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다 모아놓은 겁니다. 코스피에서 제가 뽑은 거예요. 일진 요것도 한번 뭐 공부해 볼 수도 있다. 한솔재지도 뭐 한번 공부해 볼 수도 있다.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튼 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코스피 지수가 6,000포인트 돌파한 걸 갖다가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한참 더 갈 것으로 봅니다. 한 2만 가도 부족하지 않겠나. 뭐 거품이 한번 터지면은 충분히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나가는 그 과정이죠. 그 과정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 뭐 내년에 어떻게 될런지 또 가봐야 하는 건데, 어쨌든 2026년은 선거 때문에 돈이 계속 풀릴 거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때마침 운이 참 좋게 상반기는 우리나라 선거가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해먹으면 되고, 미국 재무부하고 이 새끼 뭐 연준 의장 바뀌는 거 쭉 봤을 때, 재무부에서 지금 현금 챙기고 있고 연준 의장도 바뀌고 이런 거 좀 봤을 때, 또 사람들은 잘해준 거는 다 까먹고 좀 기분 나쁜 것만 기억하는 거, 사람들 심리를 봤을 때 선거에 임박해서 미국도 이렇게 주식시장 들어오려는 게 안 좋겠나. 미국은 올여름부터 시작해서 신나게 돈 풀려고 포지션 잡을 거다. 그러니까 뭐 하반기 쪽으로 미국 시장 괜찮을 거니까 그 6월쯤에서 우리 시장에서 차익 실현 좀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으로 좀 가든가, 아니면 미국 시장 좀 비중을 다시 늘리든가 해서 국내외를 갖다가 좀 넘나들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계획을 좀 잡아보면 되겠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미래는 예상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갑니다. 시속 100km. 시속 100km로 가면은 초당 한 7, 8m 갑니까? 엄청 1초에.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제동거리라는 게 있거든. 제동거리. 내가 여기서 딱 스톱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단 말이야. 더 가기 싫단 말이야.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더 가서 브레이크 성능에 따라서 끽 해가지고 한 몇십 메다 정도 가서 차가 딱 멈추게 되거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까지 해도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가 좀 크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선거가 있으니까 26년에 이렇게 돈이 풀릴 거다. 요 이야기 지금 한 거예요. 그럼 27년, 8년, 9년 이거 어떻게 될 거냐고. 그건 난 모르겠다. 그 내가 어째 아냐고. 그건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그건 알지요.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봤을 때 계속 이렇게 돈이 풀린다. 이건 알아. 또 풀리다가 돈이 이렇게 뭐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가 거품이 늘어났다 이런 건 알죠. 기본적인 방향은 돈이 풀리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어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방점을 찍어서 계속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거 그런 건 잘 알죠. 또 돈도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알지만 시나리오를 세울 때 여기까지는 못 세운다. 그래서 적어도 뭐 한 2026년 정도는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한번 세워볼 수 있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